때린 놈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오래도록 생생하게 기억하는 학교폭력. 더글로리 이후 이토록 학교폭력을 묵직하게 다룬 드라마가 있을까요? 에스콰이어 10화 바이스탠더 방관자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뉴스에서 접해도 또 그랬나 보다 슬프게도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 학교폭력입니다. 이 어려운 주제가 나오려나 했는데 결국 나왔네요. 학교폭력 피해로 그 이후의 삶이 피폐해진 김영민은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가해자 최소윤을 둔기로 내려칩니다. 이후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소윤이 차와 추돌하면서 사망하고 말죠. 구치소에 수감된 김영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강효민이 이 사건을 변호해 살인죄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었죠.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김영미를 효민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다 알고 보니 이때 김영미는 또 한 번 절망했을 거예요. 역시나 기억을 못하네 라고요. 효민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김영미. 끊임없이 수학 내용 중 근해 공식을 읊조리고 PTSD에 시달리며 김영미는 효민에게 자신의 손을 잡는 단 한 사람이 되어달라 말합니다. 딸을 잃은 최소윤의 모친은 효민이 김영미를 대리한다는 걸 알고 윤림을 찾아와 소란을 피웁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기억난 효민은 당시 학폭 사건을 모친이 방관했다 믿고 찾아가 독서를 퍼붓죠. 이때 커피를 대신 맞아주는 윤석훈이 참 필요 이상으로 멋있었어요. 기댈 어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호연을 응원해주는 윤석훈. 다시 말하지만 유니콘 같은 완성형 인물입니다. 학폭 가해자가 왜 나오는지 그 거울과도 같은 모친으로 스카이캐슬의 로라정이었던 유연 배우님이 나왔네요. 부모와 자식은 참으로 콩콩 팥팥입니다. 진리예요. 그쵸? 방관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효민은 오랜 시간 나를 세워온 판사 출신 엄마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살인죄를 무죄로 이끌어냅니다.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엄마의 팁을 찾아내죠. 학창시절부터 무단횡단을 일삼았던 피해자의 당일 행적부터 6개월간의 반복성을 입증했어요. 지난날 딸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한 엄마도 늦었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이기적인 위선자라 생각했던 엄마의 방관은 결국 딸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어요.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을 그 누가 단편적으로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피해의 대상만 바꿀 뿐 그 폭력을 지독하리만큼 이어가니까요. 그게 내 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럽죠. 차가운 법정에서 김영미의 트라우마를 배려해 눈가리개와 헤드폰을 요청한 효민이 참 따스했습니다. 실제로 증인과 참고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가림막이 설치되거나 영상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니까요. 개인의 비극이라고 보기엔 피고인 김영미의 범죄는 우리가 외면했던 사회적 책임의 결과라는 메시지가 내내 뇌리에 남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현생이 고단한데 왜 남의 아픔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고 가족과 지인을 아낌없이 사랑하지 못하면 언젠가 도움이 절실할 때 그저 지나가 버렸던 나처럼 모두가 나를 지나쳐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폭력에 대한 반감과 침묵은 결국 그에 대한 지지와 같다는 걸 다시 한번 곱씹게 되네요. 폭력 그 자체 또는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현재 진행형인 누군가에게 이번 이야기와 리뷰가 생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는 누군가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정 에피소드를 통한 메시지와 그 안에 녹여진 사랑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박미연 작가의 필력과 빌드업이 빛을 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와 허민정 변호사는 드디어 진도가 나갔네요. 이 둘의 취중 실수는 10화의 무거운 주제 속에 마음을 간질거리게 했습니다. 참 투명하디 투명한 이진우 변호사, 그 마음 윤석훈 변호사에게 딱 걸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엄마의 머리와 말빨을 물려받은 딸에게 민정이 말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전생의 죄인도 아니고 부모도 상처받고 생채기 한다고요. 스스로 반성도 많이 됐네요. 알면서도 우리는 폭삭 속았수다의 금명이와 은명이처럼 부모님께 투정이 앞섭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만을 남긴 에스콰이어는 11화에서 윤석훈의 단짠이 예고되어 있네요. 썸인지 동료애인지 오늘도 호연의 쌍둥이 동생을 데리고 자식이나 다름없는 해시까지 대동해 석훈과 효민이 행복한 순간들을 만듭니다.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라서인지 석훈은 또 활짝 웃네요.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석훈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의뢰해온 20대 남성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식과 같은 해시를 괴롭히는 영상을 석훈에게 보내고 그를 유인한 뒤 반려견을 빌미로 본인 사건을 수임해달라 부탁 아닌 협박을 합니다. 전기 충격기까지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동물을 학대하길 즐기는 동물만도 못한 인간 같습니다. 이 상상이 진짜라면 에스콰이어 후반부에 죄 짓는 사람들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게 뒷골이 확 당기네요. 해쉬가 윤석훈에게 그런 존재라는 걸 이 남성은 어디서 알았을까요? 해쉬를 맡겨둔 애견 호텔 관계자였을까요? 전 와이프를 스쳐간 남자 중 하나일까요? 이 남성의 의뢰를 석훈이 단호히 거절한 뒤 의뢰인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동물을 학대하면서 올린 게시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비난의 화살을 받자 도리어 소송을 제기하는 모양새네요. 자신 일에 이성을 놓아버린 석훈 곁을 효민이 지키며 수습할 거고요.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더니 또다시 연하를 찾아가 쌓여있던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신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한마디 상의 없이 포기한
포기한 연하. 할 수 없는 것과 포기한 것은 너무나 다르죠. 변호사로서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그려진 석훈이지만 본인의 상처와 직면하는 내용은 석훈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편 이전 10화에서는 고승철 변호사가 설계한 판 속으로 권나연 대표가 선뜻 옛다 들어가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독소조항을 가득 넣어 주머니를 챙긴 블루스톤의 실세 고승철을 잡기 위해 권 대표는 최윤근 변호사의 플러팅에 넘어가는 척 해줍니다. 또 호텔에서 만날 예정이라는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나연이 최윤근의 실토를 받아내고 이를 역이용할 것 같아요. 최윤근은 녹음을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간이 콩알만한 최윤근이 블루스톤의 하이니코어 인수 과정에 그 실체가 고승철이라는 자료를 나연에게 빼줄 것 같은데 부디 들키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헐값의 하이니코어를 옵탈린에 넘기며 배당 이익을 챙기고 인수와 관련해 수임료와 성공 보수까지 받았을 고승철. 나연에게 쥐어준 칼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너무 어려운 악인의 몰락을 기대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용기 내어 끄집어내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에스콰이어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 남은 2회차도 함께 달리시죠. 오늘 더 내일 더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